최근 설문조사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대다수는 한국어 방송 등 모국어로 된 언론에 강한 신뢰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공항 활주로에서의 항공기 충돌 위기가 잇따라 발생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항공업계 사이에서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연맹에 가장 많이 접수된 불만은 자동차 구입과 수리에 관련된 문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틱톡 등 SNS에서는 회원제 창고형 할인 매장 코스트코를 회원카드 없이 이용하는 방법이 공유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와 제휴를 맺고 내년 초부터 테슬라의 충전소를 이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대다수는 한국어 방송 등 모국어로 된 언론에 강한 신뢰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한인들의 66% 가까이는 한인 언론을 신뢰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디어 관련 정보 분석 전문 업체인 닐스는 아시안 아메리칸 광고 연맹과 공동으로 미 전역의 한인을 비롯해 중국계와 베트남계, 그리고 영어가 능숙한 아시안 등 500명을 대상으로 아시아계 미디어 소비와 선호도 조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대다수는 한국어 신문 등 모국어로 된 언론에 강한 신뢰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한인 언론에 대한 한인 응답자들의 신뢰도는 66.3%로 중국계나 베트남계보다 높았습니다. 닐스는 또 아시아계 시장에 진출하려는 브랜드나 기업들은 자신들의 광고 플레이북에 한인 언론과 같은 아시아계 미디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보고서는 미국에서 한국어를 제1 언어로 쓰는 한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한인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한인 언론의 역할에 대해 한인들의 53.8%는 프로그램을 즐기거나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고 50%는 자신들에게 익숙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문화적으로 적합한 컨텐츠 제공이 45.2%, 모국에서 발생하는 소식 업데이트가 44.2%, 최신 뉴스 제공이 41.3%, 한인 커뮤니티가 직면하는 이슈들을 배울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라는 대답이 32.7%, 자신의 뿌리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29.8%, 일상생활에서 유일하게 접하는 컨텐츠 제공이라는 대답도 5.8%였습니다. 또 한인 언론에 실리는 광고와 관련해 한인 응답자들의 67.4%는 한국어로 제작된 광고에 관심을 갖게 되고 66.3%는 한인의 문화와 인종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에 광고하는 브랜드를 선호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중국계와 베트남계 응답률에 비해 최고 10%포인트 높았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강도도 부쩍 높아졌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보수 성향의 테네시 라디오 방송 진행자 맷 머피에게 오늘날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5에서 2016년 대선을 치를 때와는 다른 사람이라며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앞선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정적으로 무책임하고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당선 후 우선순위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장을 해고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공식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본격적으로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강도도 부쩍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CNN 방송은 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된 디샌티스 주지사는 더 이상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을 살금살금 걷지 않고 전과 달리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통치 계획을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대권주자 선호도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디샌티스 주지사에게는 최대 라이벌입니다. 대권을 이루기 위해 넘어서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디샌티스 주지사를 견제하며 기존에도 그를 신이 없고 정치적 기술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는데 공식 출마 선언 직후엔 그의 모든 선거운동은 재앙이 될 것이라며 지켜보라고 비판의 강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대선 결과에 반기를 들고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던 극우주의 성향 단체의 창립자가 1심 법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회 난입 관련 사건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벌입니다.
어제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내란 음모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단체 오스키퍼 창립자 스튜어트 로즈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로즈는 2021년 1월 6일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뒤집기 위해 몇 주간에 걸쳐 워싱턴 국회의사당 공격을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11월 로즈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고 이날 형량이 선고된 겁니다. AP통신은 징역 18년은 의회 난입 관련 사건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라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로즈의 행동이 테러에 해당한다고 보고 연방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메리 갈런트 법무장관은 우리 민주주의를 공격한 의회 난입에 대한 범죄적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밋 메타 판사는 로즈에게 당신은 똑똑하고 카리스마가 있으며 설득할 줄 알기 때문에 위험하다며 언제가 되든 석방되면 정부에 대항해 무기를 들 준비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즈는 반성이나 후회를 드러내는 대신 자신은 정치범이고 자신의 유일한 죄는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우리나라를 파괴하는 이들과 맞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메타 판사는 당신은 정치범이 아니라고 일출한 뒤 정치적 신념이 아니라 사람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기소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공항 활주로에서는 항공기 충돌 위기가 잇따라 발생해 왔습니다. 올 여름 휴가철 공항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항공업계 사이에서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활주로 등에서 항공기들이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피하는 일들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의 원인으로는 특히 조종사의 경험과 관제사의 훈련 부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텍사스주 오스틴 공항에서 페덱스의 화물기와 사우스웨스트 항공 여객기가 이륙하다가 지상에서 충돌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항공기에는 총 131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또 지난 1월에는 뉴욕 JFK 공항에서 델타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의 여객기가 이륙하다 충돌할 뻔한 일이 발생해 정부가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항공 관계자들은 코로나19 봉쇄가 풀리고 여행객이 늘어나는 와중에 신규 조종사들의 경험 부족과 관제사들의 집중력 저하 등이 겹친 것이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또 코로나 기간 인원 감축에 직면했던 항공업계에서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됐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앞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휴가철이 다가오자 항공업계의 신경이 곤두서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항공청 자료에 따르면 만약 1월 뉴욕, 2월 오스틴 공항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추세라면 올해 사고 건수는 지난 20년 사이에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제니퍼 호맨드 의장은 조종석, 항공교통관제실, 지상 등에서 훈련을 서두르고 있고 전임자들보다 기간을 줄이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며 이것이 우려되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항공안전당국은 현재 기존 방법을 검토해 놓친 부분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항공사와 규제당국은 안전 문제에 대한 비공개 자료를 공유하고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위협의 조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연맹이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소비자 불만 사항들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가장 많이 쏟아진 불만은 자동차 구입과 수리에 관련된 문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비자연맹이 지난 24일 발표한 전국 소비자 불만 접수 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관련 기관에 접수된 불만은 약 60만 건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연맹이 중재하거나 법적 조치를 진행해서 소비자를 위해 회수한 금액은 7억 4천만 달러 이상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소비자 불만이 접수된 분야는 신차 및 중고차 판매, 수리 분야입니다. 자동차 관련 불만 건수는 7년 연속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왔습니다. 소비자연맹은 소비자들이 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할 때 혹은 수리할 때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적합한 부품이 없었던 상황에 대해 불만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불만이 제기된 분야는 주택 수리 및 개조 분야였습니다. 소비자연맹은 많은 소비자가 적절한 라이선스나 전문 지식 없이 개인들이 수행한 주택 수리 작업에 불만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 수리의 경우 서비스 비용을 먼저 지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업이 끝난 후 불만을 제기해도 환불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경향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크레딧 카드 빚과 관련한 불만도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온 오프라인 리테일 제품 구매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문제, 각종 사기, 헬스케어, 홈퍼니싱, 유틸리티, 여행과 이사 등 분야에서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코스트코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창고형 할인 매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틱톡 등 SNS에서는 이 코스트코를 회원카드 없이 이용하는 방법이 공유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선물용 상품권인 기프트카드를 사용하면 별도의 회원카드 확인 없이 결제하는 방법이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께 글쓰기 튜터링 앱 카다마의 설립자 아민 샤이크호가 개인 틱톡 채널에 코스트코 멤버십 구매하지 말 것이라는 영상과 함께 기프트카드를 사용하면 된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자 해당 영상은 틱톡에서만 660만 회의 조회수, 인스타그램에서는 37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틱톡 외에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이 방법이 공유됐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구글 검색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코스트코 기프트카드 검색량은 이전에 비해 급증했습니다. 코스트코 직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틱톡 영상 댓글에서 기프트카드는 기술적으로 회원카드 없이 결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회원카드가 없으면 반품이 불가능하고 기프트카드 금액보다 더 많은 경제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코스트코가 유료 회원만 기프트카드를 사용하도록 정책을 변경할지 우려하고 있지만 코스트코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분유 시장은 에버트와 미드존슨 뉴트리션, 네슬레 USA 그리고 페리고 등 4개 제조업체가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가 분유 제조업체들의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가 웹사이트에 게시한 문서에 따르면 연방거래위원회는 미 최대 분유 제조사인 에보사를 비롯해 분유 제조업체들이 주정부 입찰과 관련해 다른 시장 참가자들과 담합 또는 조정에 관여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담합이 여성과 영아, 아동을 위한 특별보조 영양 프로그램 윅을 넘어 더 광범위하게 판매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정부는 윅 프로그램에 연간 60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정부가 독점 분유 공급업자를 선택하는 등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때문에 계약 시 기업은 시장 점유율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분유 대란 사태를 겪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급망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에보사의 분유가 영유아 세균 감염 사례를 일으키면서 공급 부족 사태가 더 악화된 바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소규모 소매업체가 대형 소매업체에 비해 분유 공급 접근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유아용 분유의 온라인 판매자의 잠재적인 가격 폭리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유산업, 제품 제조업체 간 인수합병, 공급망 문제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FDA와 학계는 분유 시장이 소수의 회사에 의해 지배되고 공급망이 취약하기 때문에 충격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와 제휴를 맺고 내년 초부터는 테슬라의 충전소를 이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초에는 테슬라가 개발한 어댑터를 활용하고 2025년부터 자사 전기차에도 테슬라의 자체 충전 표준을 장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포드 자동차 최고 경영자 짐 팔리는 지난 25일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의 음성 채팅 서비스 트위터 스페이스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대화를 진행하면서 포드 자동차가 테슬라와 제휴를 맺고 북미 지역 12,000여 곳에 설치되어 있는 테슬라의 충전소 슈퍼차저를 이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포드는 내년 초부터 테슬라가 개발한 어댑터를 활용해 V3 슈퍼차저를 사용하게 되며 2025년부터는 자사 전기차에 테슬라 자체 충전 표준을 장착하고 어댑터 없이 충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포드의 대변인은 CNBC 방송에 충전 비용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로 충전소 공유가 이뤄지는 시점이 다가오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날 30분 정도 이어진 온라인 대화에서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망이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송을 지원하는 어떤 것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11월 자체 충전망을 경쟁사 전기차와 충전망 사업자 등에 개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지금까지 충전소에 대한 접근성이 전기차 판매 확대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통일부가 2023년 북미 지역 해외 이산가족 실태조사 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조사는 해외 이산가족의 변화 동향 파악 그리고 전면적 생사 확인, 교류에 대비한 기초자료 구축 등을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5년 주기로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시행해왔고 지난 2021년 3차 조사 때부터 해외 거주 이산가족도 그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이산가족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북미 지역 조사를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입니다. 뉴욕시 교육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12월 사이 공립교 정학 사례는 약 1,600건으로 2021학년도 상반기보다 27% 증가했고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는 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기간 학생 수는 오히려 10% 감소했습니다. 팬데믹 이전 공립교의 정학 사례는 많은 정책 변경으로 인해 하향 추세를 보였지만 최근 다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학생들의 행동 문제는 늘 발생해온 학교 문제 중 하나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스트레스가 더해지면서 교육자들은 문제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24일 뉴욕주 학예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4,710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들이 취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현장 경험 등을 통해 쌓은 기술과 경력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올해 뉴욕주 학예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을 통해 주 전역 18,500명의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14세에서 20세 사이 10대 청소년 혹은 청년으로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이하이거나 3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49,720달러 미만입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한국의 우수 외식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3일까지 뉴욕시 맨하튼에 있는 제이콥 제비치 센터에서 열리는 2023 뉴욕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가합니다. AT센터는 총 6개 기업과 함께 한국관을 구성해 최근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떡볶이, 치킨 등 K-외식을 홍보하고 참가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위한 바이어 매칭,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뉴욕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는 55개 국가와 미 전역 42개 주의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 기업들이 참가하는 프랜차이즈 전문 박람회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 역시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